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세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콘택트 렌즈가 젊은 층 안검하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이 추진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심정지 등 중증 질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식약처가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업계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효과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봤더니 지나친 콘택트 렌즈 사용이 문제였습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검하수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젊은 층의 안검하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다가 생기는 안검하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컨택트 렌즈 많이 끼시죠. 컨택트 렌즈를 많이 끼시는 눈이 나빠서 많이 끼시는데 되게 이제 착용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다 보면 렌즈를 매일 꼈다 뺐다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눈꺼풀을 위로 당겼다가 또 내렸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체 때문에도 이제 안검하수가 올 수가 있고요. 또한 컨택트 렌즈를 오래 끼시면 눈 안쪽에서 눈을 뜨는 근육에도 계속 이제 자극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안검하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에서도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젊은 층의 안검하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합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이므로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하수 치료법은 수술뿐입니다. 단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나 다른 병 때문에 안검하수가 생긴 경우에는 그 병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안검하수가 없던 사람이 렌즈를 오래 착용해 안검하수가 오면 초기에 바로 수술하지 않고 변화의 경과를 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합니다. 간혹 렌즈로 인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원인인 경우 일시적으로 눈이 잘 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질환의 진행 경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보톡스를 잘못 맞아서 근육마비로 안검하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 수술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원인을 잘 진단하고 경과를 충분히 살핀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재지정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후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 주기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기관 진입이 활성화되어 응급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정지 등 중증 질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조사,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두 기관은 심정지 환자의 발생, 처치, 이송, 진료 등의 합동조사와 연구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동안 심정지에 국한하여 추진하던 합동 업무를 최근 중증 질환으로까지 확대,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로 의료시장 진출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개발자, 제약사 등의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허가심사 안내서 6종을 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허가 심사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간 바이오 의료기기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어 제품 기획부터 임상시험, 제품 출시까지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또한 세계적인 업체의 시장 선점으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웠었죠.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진단과 수술의 정밀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두 분야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흰머리. 눈에 띄는 족족 뽑아버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뽑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치는 유전이다.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 2개의 흰머리가 난다.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다시 검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흰머리에 대한 다양한 속설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속설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 속설들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국내에 유입되는 황사의 80%가 몽골 사막 지역에서 발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몽골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남한 면적의 16배 크기인 몽골 땅의 77%에서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상청은 자동 관측 시스템을 늘리는 등 황사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황사 발생의 원인과 우리 기상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로 다뤘습니다. 환경부가 26일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를 두고 부모와 교사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약 14%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국민일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의 발생 원인과 정부의 향후 입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문제는 아마도 습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불쾌지수가 오르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습도가 숙면을 방해하는가 하면 우울증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란한 분위기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을 먹다 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새로운 의욕이 솟지 않을까요? 지루하고 눅눅한 장마철이지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즐겁게 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건강 상식까지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롭고 더 정확한 의료 정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정보플라자 7.